안녕하세요. 직장인들에게 건강 꿀팁을 전해드리는 직꿀입니다. 오늘은 제 직장생활 경험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2011년에 첫 취업을 해서 올해까지 14년 정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회사는 크게 두 군데를 다녔고 중간에 짧게 이직을 몇 번 하기도 했죠.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주요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나 업종마다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반화의 오류가 있으니 저 사람은 저렇게 느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내 대기업입니다. 저는 완전 S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만 들으면 아는 총수가 빠따 좀 치시는 그런 회사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약 6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내가 가진 명함, 즉 네임밸류가 가장 컸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대기업을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어디에 가더라도 내 직업을 소개하면 좀 높게 쳐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평균 연봉도 높고 안정적이며 거기 들어가려면 똑똑했을 거라는 그런 이미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산에 살았으니 더욱 그렇게 느껴졌죠. 부모님께서도 떳떳하게 주위에 자랑 많이 하고 다니시고 덕분에 스스로도 삶의 자신감이 생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이성을 만나거나 결혼을 할 때도 제법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별 볼 일 없는 외모와 흑수저 배경인데 가만히 있어도 소개팅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한 번에 해외 출장을 갔었는데 호텔에서 관광 오신 한국인 아주머니 집단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입고 있던 수트에 있는 회사 배지만 보고 말을 거시더니 딸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성격이나 속사정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런 네임밸류가 주는 소속감, 자존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 네임밸류를 가졌다는 뜻은 중간 과정에서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교육이나 경험이 쌓였다라는 제 능력을 어느 정도 증명해주기 때문에 다른 괜찮은 회사에 이직을 하기에도 아주 수월한 면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석되긴 하지만 열등감보다는 자신감이 채워져 있는 삶이 장점이 많습니다. 이래서 대기업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 갑의 위치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일수록 그 산업의 정점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견, 중소기업들은 을의 위치가 되겠죠. 직접 겪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덜 하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큰 장점입니다. 나도 같은 사람이고 월급이라는 보상은 똑같은데 을이란 이유로 자존감 무너져서 적외감 느끼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특히 영업과 같이 실적을 채워야 하는 경우에는 진짜 내가 이러려고 태어난 거 아닌데 라는 생각 많이 드는데요. 대기업을 다니면 이런 부분이 좀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많은 거래처분들이 제가 훨씬 어린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담당자라는 이유로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은근히 말 조심하고 사실상 쩔쩔매는 경우가 많았어요. 같이 식사 약속이라도 하면 계산은 당연히 을인 상대방에서 내기 일쑤였습니다. 일하기가 수월하죠. 물론 부서마다 다르고 또 직장 내에서는 팀장이나 선배들에게 치이는 것은 어딜 가도 똑같지만 밖에 나가면 갑으로 대우받는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복지 체계입니다. 사실 연봉은 워낙 케바케고 대기업이라고 해서 조금 많다고 엄청 피부로 느껴지게 삶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주는 좋은 복지 혜택은 소소하게 기분이 좋은 면이 있습니다. 사내 복지 쇼핑몰에서 싸게 물건을 사거나 회사에서 명절에 괜찮은 선물을 받는다든지 휴대폰이나 교통비, 어학원 수강료 같은 자기 개발비 지원이 있는 경우도 많죠. 회사가 크면 대체 인원이 있고 내가 없어도 회사가 멈추지 않는 시스템이 있으니 연차를 자유롭게 쓴다든지 하는 것도 큰 틀에서는 다 복지거든요. 정부에서 육아휴직이라든지 근로자의 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면 공무원 다음으로 가장 먼저 반영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정 중시의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수요일만 되면 가정의 날이라며 5시에 일찍 집에 가라고 하고 저녁이 있는 삶이라며 6시 되면 집에 가라고 강제로 컴퓨터가 꺼지기도 하고 그런 정책이 바로 도입이 되더라고요. 또 국내 대기업이다 보니 대기업 그룹에서 연계되어 제공하는 복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제품을 싸게 산다든지 자동차를 싸게 산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제 경험으로는 그룹사에서 운영하는 리조트가 전국에 있어서 1년에 2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고요. 저희 매형 같은 경우는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데 2년에 한 번씩 신차를 30% 저렴하게 구매하더라고요. 참 부럽죠. 자, 이번에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저는 외국계 기업도 약 7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가장 최근 경력입니다. 케바케지만 외국계 기업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해외에서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 대기업과 같은 장점은 많이 줄어듭니다. 일단 다니면서 가장 큰 장점은 아주 개인적이고 수평적인 분위기입니다. 이게 장점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요즘 사회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는 이게 단점이 되어버렸죠. 돈 벌러 나왔는데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 특히 정치 연출 따라가면서 회사에서 형 동생 하다가도 진급이 막 오가면 바로 내치는 꼴. TV에서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외국계 회사는 서로 사생활에 크게 관심이 없고 자기 일만 잘하면 누가 뭐라 하거나 건드리지 않는 편이라 쓸데없이 남에게 신경 쓸 일이 적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좀 나아졌지만 국내 기업에 다닐 때는 예를 들어 결혼하기 전에 식사 자리 마련해서 팀원들에게 예비 배우자를 소개시키고 집들이도 뭔가 반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승진하면 팀원들에게 승진턱을 쏘는 관습이 있었는데 참 황당하죠. 제가 대리 진급했을 때 진급자들 돈 모아서 저희 팀이랑 사무실 옆 팀이랑 본사 유관 팀이랑 다 회식 쏜다고 울며 겨자 먹기로 100만 원 넘게 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외국계 회사는 그런 게 일절 없습니다. 다들 자기 일 잘하면 칼퇴하고 대부분 서로 존댓말을 쓰기 때문에 상사가 막대하는 일도 적었습니다. 자기 일만 잘하면 크게 뭘 안 하고요.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강압적일 때도 있지만 선택권이 많이 주어지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 워크샵을 간다든지 할 때 말이죠. 담당 업무에 군더더기가 없는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첫 번째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비교적 확실한 성과 보상입니다. 물론 기본급 자체는 상대적으로 국내 대기업에 비해 낮은 편일 수 있는데요.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회사가 잘 되면 그 과실을 직원들도 가질 수 있도록 보상 체계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즉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내 업무나 속한 부서가 잘 되면 그에 따른 성과급을 제법 파격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업직은 물론이고요. 내근 관리직들도 그런 보상 체계가 잡혀 있죠. 그래서 스스로 일을 좀 찾아서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반대로 어차피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난 못 받아도 괜찮아 하며 대충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할까요? 외국계 기업 간의 이직이 굉장히 잦습니다. 좋은 조건이 오거나 사장이나 팀장과 싸우면 쉽게 이직하고 또 쉽게 들어오고 1, 2년 사이에 금방 팀원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외국계 기업은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른 경영진의 교체나 조직 개편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낮아서 제가 다녔던 외국계 회사에서는 10년 근속한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본사 입장에서 보면 일개 해외 지사 또는 법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가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외 선진 시스템이 국내에 들어와서 더 좋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그 반대입니다. 일단 본사에서 만드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그대로 국내에 가져오기 때문에 현지화가 잘 안 되어 있고 국내 정서나 정책에 맞는 시스템 환경을 도입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이상한 MS 다이나믹스 그런 거 국내에 정립도 안 된 시스템을 글로벌 지시로 강제로 도입하기도 했었고요. 제 경험에는 해외 본사에는 좋은 신제품이 개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몇 년이 지나도록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서 경쟁사들은 앞에 뛰어가는데 계속 수십 년 된 묶은 제품만 시장에 내놓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약간 역설적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외국계에서 일하면 외국인도 많이 보고 영어를 많이 쓰지 않냐라고 하는데 케바케 부바부지만 영어 쓸 일이 글로벌 본사와 메일 주고 받을 때 말고는 거의 쓸 일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 커스터머는 국내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거의 못하는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영어를 좀 더 자주 접하게 되긴 하고요. 해외에서 출장 오가는 경우도 많으니 업무가 보다 글로벌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다시 외국어를 잘한다면 회사에서 새로운 기회를 받을 가능성도 많아지죠. 어쨌든 세계화 시대에 뭔가 세련된 느낌으로 글로벌한 업무를 한다라는 업된 기분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태국에서 아시아 직원 수백 명 이상이 모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뭔가 국내에서는 몰랐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글로벌한 좋은 회사구나 라는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했었네요. 자, 각각 정리를 하면 대기업은 높은 네임밸류와 갑의 근무 환경, 전체적으로 좋은 복지 체계가 장점이고 외국계 기업은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확실한 성과 보상, 글로벌한 업무 느낌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주 꿀정보죠. 대기업과 외국계 회사 둘 다 좋지만 얼마나 많은 회사가 있고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화하지만 마시고 그냥 그런 경향이 있구나 정도로만 들으시고 취업이나 이직을 할 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